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일부 이사국들은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안보의 위협이라고 규탄했지만 공동성명 채택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북한에 구체적 제안을 했지만 반응이 없다며 미국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29일 발표하자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바로 다음 날 회의 개최를 제안했지만 이사국 간 이견으로 하루 늦게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이사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동성명 발표 등 구체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We are hoping to see the language. Nothing has advanced enough to be put on. What we expect is to get text that will then be subjected to negotiations. 안보리 회의에서 프랑스 측은 공동성명 발표를 원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아직 때가 아니라면서 상황 분석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동을 걸었다고 AFP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일부 이사국들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대사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이라면 또 다른 긴장고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 continues to proliferate and to violat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which is a grave concern. Of course, it's a major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9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이었던 아일랜드 유엔 대표부는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국제법 위반으로 유감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은 의무를 준수하고 이런 활동을 멈추고 모든 당사국과 의미 있는 대화에 관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미국의 구체적인 제안에 북한의 반응이 없다면서 미국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We've made specific proposals for discussion with the North Koreans, but have not received a response to date. So in our outreach from the United States, and we remain prepared to discuss the full range of issues. 사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관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고 거듭 강조하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들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지난달 30일 신형 지대공 미사일 발사 소식을 인지하고 분석 중이며 지난달 28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북한 측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기시노부 일본 방위상이 밝혔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신형 지대공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일본 정부는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해 미국, 한국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경계 감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8일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계속 추가 정보를 분석 중이라면서도 현재까지 얻은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강한 유감의 뜻을 북한 측에 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일본이 추진 중인 위성 컨스털레이션, 즉 소형 위성 수십 개를 한 번에 띄워 지구 전체를 관측하는 사업 등 전방위적인 도발 사전 관측 시스템 관련 연구 진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관련 노력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이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감축을 합의하면 북한의 핵포기 압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 감축 합의는 비확산 문제에서 미국의 신뢰도와 지도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이 지난달 29일 미국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원에 스티븐 파이퍼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연구원과 함께 올린 공동 기고문입니다. 베라 의원과 파이퍼 연구원은 이 기고문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의 핵 감축 합의는 미국의 비확산 자격과 지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를 감축하는 새로운 합의를 체결하면 북핵 포기를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뤄간 새로운 핵 감축 합의로 북한이 하룻밤 사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미국 외교관들이 북한 같은 나라들을 압박하고 제재하도록 제3국에 촉구하는 능력을 높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베라 의원과 파이퍼 연구원은 이어 미국과 전 세계 핵무기를 적절한 규모로 조정하는 건 억지력을 강화하고 확산 위험을 줄이며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핵 전쟁 위협을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외교와 국방정책의 중요한 도구로 강력한 핵 억지력을 유지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전 세계의 핵무기는 그만큼 미국인도 안전하게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러 핵 감축 합의가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가 중국의 핵무기 개발 동결이나 제한을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합의는 미국 국방부가 새로운 탄도미사일 잠수함과 B-21 폭격기 등 핵과 재래식 정력에 대한 광범위한 현대화 요구 사업을 지원하는 데도 추가 재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먼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과 러시아가 각국의 배치 핵무기를 1000개로 제한하는 협상을 목표로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베라 의원과 파이퍼 연구원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은 러시아와 예비 핵탄두와 비전략적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탄두를 포괄하는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미국은 다량의 핵무기를 감축해도 전 세계에서 적을 억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이 같은 제안과는 상반된 견해가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특히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러시아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을 지적하면서 미러 핵 감축 합의는 미국의 역량만 제한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B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일부 국가들의 생물 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생물 무기 정책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이 법안은 생물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국가적 단위의 연구 활동에 관한 평가와 세부 조사를 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생물무기 개발 지적을 받고 있는 일부 국가들이 관련 위협 평가가 요구되는 대상으로 거론됐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미국이 군비 통제와 군축 정책에서 생물무기에 관한 위협 관리에도 중점을 두도록 연간 관련 보고서에 생물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어 이중 용도의 우려가 있는 일부 국가들의 생명과학 연구 활동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도록 군비 통제 군축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시리아 등의 이중 용도 우려가 있는 생명과학 연구와 관련해 미국 국가안보와 확산 위협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를 기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북한 내 최악의 정치범 수용소 중 한 곳으로 알려진 함경북도 청진, 수성동 청진 25호 정치범 수용소가 여전히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감독 아래 확장 운영되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HRNK는 위성사진 분석과 탈북민 인터뷰 등을 통해 지난달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청진 25호 정치범 수용소가 중간 크기의 벽으로 둘러싸인 복합시설과 본부, 지원시설, 경비 주거시설 등이 확장된 모습으로 운영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5,000명 이상의 수감자가 수감 중이며 지난 2010년 대대적인 보수 확장 공사가 진행된 이래 지난 2018년 다시 한번 외벽과 경계 감시 시설에 대한 보강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시설이 더욱 견고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 최악의 정치범 수용소로 12만 명에 이르는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상징적 장소가 된 청진 25호가 온전히 운영 중인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면서
이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이 무시돼서는 안 되며 북한 내 수많은 희생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화해는 신기루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